너무나 익숙해서 몰랐던 당신의 하얀 중도. 여러분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쌀이나 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김치, 국, 찌개, 볶음, 심지어 달콤한 빵과 과자에도 소금은 감초처럼 들어갑니다. 너무나 흔하고 당연해서 우리는 소금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금의 사실은 당신의 뇌가 깊이 중독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짜게 먹는 습관을 넘어 생존을 위해 소금을 갈구했던 인류의 오랜 본능이 현대에 와서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으로 변질되었다면 단맛, 매운맛, 심지어 마약보다 더 강력한 인류의 문명을 지배해온 하얀 보석. 소금의 충격적인 역사를 시시한 지식이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왜 인류의 생존과 권력, 전쟁과 혁명까지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식탁과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그 길고도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통해 인류의 욕망과 문명의 본질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다음번에 짠맛을 느낄 때 더 이상 이 맛이 단순한 맛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1. 내가 기억하는 원초적 생존 코드. 소금은 곧 생명의 시작. 첫째, 소금은 생존의 필수 요소. 내가 기억하는 원초적 갈망. 인류는 왜 소금을 이토록 갈구할까요? 그 이유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만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신경이 자극을 전달하며 근육이 수축 이완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배설의 균형, 체온 조절 등 생명 유지의 핵심적인 기능에 소금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몸속 염분 농도가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뇌는 즉각적으로 소금을 찾아라 라는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원초적인 갈망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소금을 섭취했을 때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랑이나 성공처럼요. 초기 인류에게 소금은 귀하디귀한 존재였습니다. 채식 위주 식단에서는 소금을 얻기 힘들었고 대형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하면서 동물의 피와 살에서 일부 소금을 섭취할 수 있었지만 이것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생존을 위해 동물들이 모이는 소금샘이나 암염지대를 찾아 헤매었고 이는 인류의 이동 경로와 문명의 발생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금 탐험은 단순히 식재료를 찾는 행위를 넘어 생명 유지라는 절대 과제였던 것입니다. 둘째, 문명을 탄생시킨 하얀 보석.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고 대규모로 정착하면서 소금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대량의 곡물이나 잡은 고기를 오래 보존하는 기술, 즉 염장이 인류 문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인류가 먹거리를 저장하고 운반하며 사계절 내내 풍요로운 식량 공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염장 기술 덕분에 수확량이 일정하지 않은 농작물이나 사냥철에 잡은 동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인구 증가와 정착 문명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 이상 그때그때 사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고 먼 길을 떠나는 여행이나 전쟁 시에도 식량 확보가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소금은 보존식품의 제조를 가능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역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금을 가진 자는 곡물이나 다른 귀한 자원과 맞바꿀 수 있었고 소금 생산지는 중요한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소금길이라는 이름의 무역로가 생겨날 정도였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월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셀러리는 그 어원에서부터 소금의 가치를 강렬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셀러리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라리움은 본래 라틴어로 소금값 또는 소금을 살 돈 혹은 소금에 대한 수당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병사들이 복무 기간 동안 필수품인 소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받던 특정 수당이나 급료를 이 살라리움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소금 덩어리로 월급을 직접 지급했는지 아니면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이 있지만 어떤 쪽이든 소금이 급료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살라리움이 고대 프랑스어를 거쳐 오늘날의 영어 셀러리로 변화하여 봉급, 급여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으니 소금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노동의 대가와 경제적 가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역사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금의 귀함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 단순한 상품을 넘어 화폐에 준하는 가치를 지녔던 그야말로 하얀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하면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인류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장하는 지혜를 주었고, 이는 인류가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귀한 하얀 보석은 인류에게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배와 통제, 그리고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소금, 생명에서 지배, 그리고 중독으로 변모하는 역사. 소금을 지배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권력과 통제의 상징 소금이 생명 유지와 경제활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소금은 자연스럽게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소금 생산을 독점하거나 소금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는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고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세를 징수하는 것은 고대 중국의 진시 황제부터 근세 유럽의 왕정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력한 국가의 권력이 백성을 통치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가벨이라 불리는 소금세가 가장 큰 국민적 불만 중 하나였습니다. 소금의 필수성 때문에 국민들은 엄청난 세금을 감당해야 했고, 이는 결국 프랑스 혁명의 불쏘시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서는 영국 정부가 인도인들의 소금 제조를 금지하고 비싼 영국산 소금만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하트마 간디는 소금세에 저항하며 바다까지 행진하여 직접 소금을 만드는 소금 행진으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영국 제국의 식민 통치에 치명타를 입히며 인도의 독립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명선이었기에 이를 통제하는 것은 곧 민중을 통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소금의 역사는 곧 권력의 역사이며 소금을 지배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흔하고 저렴하여 우리는 오히려 과잉 섭취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소금 부족으로 고통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외식 등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 현대식 식단에서 소금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납니다. 빵, 과자, 라면, 통조림, 냉동식품 등 현대 가공식품에는 맛을 내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금을 과잉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인류의 뇌는 여전히 소금을 많이 먹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원시적인 명령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금을 먹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보상 회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짠맛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현대적 현상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또 짠 음식이 당기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닌 뇌가 보내는 강력한 중독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금은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위암 등 수많은 성인병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던 소금이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하게만 여겼던 소금이 인류의 뇌를 지배하고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며 심지어 혁명의 불씨를 당겼던 하얀 보석의 충격적인 역사가 말입니다. 소금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했던 원초적인 존재였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촉매였습니다. 그러나 소금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과 보상 심리가 현대의 풍요로운 사회와 만나면서 소금 중독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소금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욕망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은 변하지만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존을 위한 욕망이 때로는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지만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 오히려 우리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식탁 위의 소금 한 꼬집, 이제는 그 소금이 단순한 맛을 넘어 인류의 길고 긴 역사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은밀한 신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짠 음식을 맛볼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시한 지식은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